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과 이사학번 조수연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할 거는 퍼지셋, 그러니까 퍼지 집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본격적인 개념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개념이 어떤 배경에서 등장했는지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통 다루시는 수학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통 명제를 기본으로 깔고 가잖아요. 명제라고 하면 참이냐 거짓이냐를 무조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명제라고 부르는데 보통 익숙하신 수학에서는 명제를 뭐 전개하고 뭐 공리에서 정리를 증명하고 하는 과정들이 다 전부 논리적인 체제 아래서 명제의 참거짓 여부를 따지는 거 안에서 아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현실 세계의 문제들은 사실 그렇게 참 거짓이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예를 들면 덥다 춥다 같은 것도 뭐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그냥 한 사람 입장에서만 봤을 때도 뭐 어떤 도까지는 뜨거운데 어떤 도까지는 차갑다 이런 거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뭔가 중간 값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저희 수학에서는 원래는 다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관심이 없기도 했었고. 근데 그 자대 교수님께서 인간의 이성이 막 그렇게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되게 일관성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학적으로 한번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퍼지 집합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 약간 덥다, 춥다, 아니면 키가 크다, 키가 작다, 이런 애매모호한 개념들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한 아이디어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보통 셋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어떤 원소 A가 있고 셋 A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 관계는 유니버설에 X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네는 A에 속하거나 A에 속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만 성립을 하죠. 뭐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 X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둘 중 하나로만 나눠 떨어져서 그냥 여기 속하냐 속하지 않냐 yes or no의 질문에만 되어 있는 게 기존의 셋인데 이제 저희는 이 X가 어느 정도로 소속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A에 뭐 그림으로 그리면 뭐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죠. X가 A에 뭐 0.7만큼 속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도를 나타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바로 퍼지셋의 기본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처음에 들으면 이게 확률에서 다루는 무작위성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 그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볼게요. 일단 둘은 확연히 차이가 있는데 일단 확률에서 다루는 그 무작위성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주사위를 굴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을 거죠. 일단 확률의 특징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 확률 합이 무조건 1이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주사위를 굴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몇이 나올지를 모르는 거지 굴리고 났을 때는 무조건 이 중에 하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 스페이스에 이렇게 6까지 있는데 1.5 이런 게 나오진 않을 거잖아요, 미래에. 그래서 일단 확률은 이런 개념인 건데 저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퍼시셋 같은 경우에는 어떤 x가 셋 ABC와의 관계에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A에 0.7만큼 소속되고 B에 0.4만큼 소속되고 C에 0.1만큼 소속된다. 이런 느낌으로 일단 합이 1이 아니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냥 이 원소랑 이 집합 간의 관계에만 신경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A랑 연관되어 있는 게 X, Y 원소다라고 쳐도 얘네가 합이 굳이 1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관계에만 얼마나 소속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 X가 A에 예를 들어서 0.7만큼 소속되어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확률처럼 뭐 70%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얘 자체가 되게 애매모호한 그런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얘 자체가 여기에도 발걸치고 여기에도 발걸치고 이렇게 있는 거여서 확률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집합부터 시작해서 확장을 해서 뭐 이런 개념이 있다, 아이디어가 있다 하고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이런 퍼지 셋이 잘 받아들여지려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셋의 직관이랑 그렇게 충돌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충돌을 하지 않고 잘 이렇게 가야지 기존의 집합론과 같이 잘 가면서 뭔가 더 좋은 가치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 셋이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셋인지 그리고 집합론의 관점에서 그 공리들을 따졌을 때도 정말로 셋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공리적으로 접근하기에 앞서서 그냥 우리가 아는 셋, 그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셋은 콜렉션 오브 오젝트라고 해서 그냥 어떤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뭐 어떤 것들을 모아놓은 덩어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 퍼지셋의 개념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셋을 좀 새로운 관점으로 봐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집합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x는 a에 들어있고 y도 a에 들어있고 z는 a에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이 유니버설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무조건 이거 아니면 이렇게 속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가지고 함수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속하고 속하지 않는 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또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런 속하고 속하지 않고를 말할 수 있잖아요. 유니버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f를 말해 볼 건데 그 f는 일단 이게 지금 여기서 u거든요. 유니버설에서 0 또는 1로 가는 함수를 생각하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1 아니면 0이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fx는 1인 거고 fz는 0인 거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기존의 셋을 한번 봐볼 건데 그러면 퍼지셋은 어떻게 확장이 되냐라고 한다면 0 또는 1이 공역인 함수였으면 얘는 0부터 1까지 인터벌이 이제 공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하면 x가 어떤 집합에 0.7만큼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실수로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데피니션을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그 구체적인 데피니션은 어차피 뒤에서 또 다룰 거여가지고 일단 지금은 여거를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멤버십 펑션이라는 거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mu a x는 어떤 집합 a에 x가 소속되는 정도를 출력하는 함수라고 보면 돼요. 아까 앞에서 봤던 f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 mu a x가 멤버십 펑션, 그러니까 소속 함수라고 한국어로는 부르고요. 그 아래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이게 막 딱 기준이 막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면 그 클래시컬 셋,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아는 셋은 1 아니면 0 무조건 그렇게 값이 나오겠죠. 하지만 퍼지 셋의 멤버십 펑션은 이 사이에 있는 값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돼 있지만 불연속적이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이에 있는 값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데피니션을 그냥 잠깐 살펴보면 ordered 페어의 셋이고 x, mu의 x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집합론 하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ordered 페어가 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쉽게 생각해서 좌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1,3이랑 3,1은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ordered 페어는 일단 그 이산수학에서는 이렇게 쓴다고 들었는데 ordered 페어는 저는 지금부터 이렇게 쓸 거고 얘도 똑같이 얘랑 달라요. 근데 집합은 생각해보면 얘랑 같거든요. 순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ordered 페어는 정의가 얘도 똑같이 셋이고 이거를 대괄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뒤집으면 당연히 다를 거는 보이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얘도 결국 셋이고 순서가 상관이 있는 셋이다. 뭐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엘레먼트를 가지는 셋을 퍼지셋이라고 부른다. 뭐 대충 이렇게 데피니션을 소개하고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러면 셋 자체는 일단 알겠는데 우리가 아는 셋에는 사실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니온이 있고 뭐 인터섹션도 있고 여기서 뭐 여집합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개념이 이 퍼지셋에서도 뭔가 적용이 되거나 똑같은 느낌으로 있어야지 셋을 끼리끼리 다룰 수 있겠죠? 그래서 오퍼레이션들은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냥 예시로 세 가지만 한번 볼 거예요. 일단 여집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x가 a의 0.7만큼 소속되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집합에 x가 소속될 그거는 뭔가 1 빼기 0.7 하면 될 것 같죠? 딱 그런 생각대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밑에는 그 멤버십 펑션 그린 건데 예시로 이렇게 되면 1 빼기 한 그런 값이 소속 함수가 되겠죠? 다음으로는 유니언이랑 인터섹션이 어떻게 되는지 볼 건데 이것도 직관을 따라가요. 예를 들면 이렇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뮤 A 유니온 B를 먼저 해보면 유니온은 뭔가 어디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딱 들어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맥스가 들어가면 될 것 같죠? 그런 생각대로 맥스가 원래 기본 데피니션이고요. 또 인터섹션 같은 경우에도 뭔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작은 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 느낌대로 미니멈 값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데피니션은 이렇고 밑에 그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니멈이랑 맥시멈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여기서 잠깐 말할 게 있는데 일단 세팅부터 해볼게요. 네, 원소 3개가 있다고 치고 A, B에 대해서 지금 소속도를 나타내 본 거예요. 보면은 일단 A 유니온 B 얘는 맥스 값이 들어갈 거니까 0.7일 거고 이거 X는 일단 빼고 쓸게요. 어쨌든 얘 값은 미니멈 값일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일단 이 Y의 소속도 인터섹션을 먼저 보면은 얘 지금 0.3이잖아요. 얘도 0.3이거든요. 둘이 값이 같아요. 근데 좀 봐보면 얘는 0.3, 0.3에서 0.3이 나온 건데 얘가 좀 값이 큰데도 얘 때문에 0.3이 나왔거든요. 근데 뭔가 얘는 소속도를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렇게 0.7 같은 게 있음에도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게 뭔가 불합리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최대값이니까 이렇게 나올 텐데 얘도 얘 때문에 지금 얘가 0.7이 나왔는데 얘가 둘 다 큰데도 똑같이 0.7 값이 나오잖아요. 뭔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가 좀 더 커야지 소속도를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걸 못하는 한계가 있죠. 이것 때문에 좀 더 확장된 버전으로 아까 그런 유니온이나 인터섹션을 다루는 또 새로운 개념이 잠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인터섹션에 대해서는 T 노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냥 미니멈의 특징을 갖는 애를 좀 일반화해서 정한 다음에 걔를 미니멈 대신에 쓸 수 있다 이거예요. T norm 이거 여기 조건들을 보시면은 다 미니멈이 성립한 애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x1이면 우리 최대값이 1이니까 x 값이 나올 거고 뭐 시메트리도 당연히 될 거고 누구를 먼저 비교하든 간에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미니멈이 이 조건에 만족하는데 꼭 미니멈이 아니더라도 이 조건에 만족하는 애를 T 노름이라 부르고 걔네가 되게 여러 개 있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그 아까 말한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애들인 거예요. 되게 여러 개가 있고 그런 애들을 미니멈 대신 삼아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이 T 노름입니다.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좀 더 일반화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똑같이 T 코돔은 이제 유니온에 대한 일반화고 아까랑 똑같이 맥스랑 똑같은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맥스 같은 성질을 가진 애들을 대신에 써서 아까 같은 그런 한계, 뭐 사실 말하지 않은 한계들이 더 있어요. 그런 한계를 극복한 애들을 좀 더 일반화해서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퍼레이션이랑 셋으로서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존에 있는 셋이랑 크게 위배되는 것이 없어요. 좀 더 개념들이 확장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느낌대로 다 가고 기존에 있던 직관과 그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확장 버전을 소개해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셋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에 그렇게 충돌되는 것이 없다 정도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셋 띠오리가 있잖아요. 공리로서 다루는 셋이 있는데 그런 공리들에 혹시 충돌하는 바는 없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실 데피니션 아까 보고 집합론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잘 정의된다는 걸 이미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공리를 그냥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볼 겸 그냥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서 확인을 해 볼게요. 일단 그러니까 원래 셋 띠오리에는 자멜로 프랑켈 셋 띠오리가 있고 거기에 추가로 엑시엄 오브 초이스까지 해서 ZFC 공리계라고 불러요. 그 ZF는 여기 아래에 있는 얘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중에서 좀 다루기 쉽고 빨리 설명할 수 있는 것들로 이거 주황색 표시된 애들을 좀 다뤄보면서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만 살펴볼 거예요. 일단 익스텐셔널리티 엑시엄을 설명을 드리면 별게 아니고 A랑 B 집합이 같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원소들도 다 같다는 뜻이랑 같다 이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X가 있으면 X가 여기도 있고 Y가 있으면 여기도 Y가 있다. 그냥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다루는 퍼지 집합에서는 이제 소속 정도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니버설에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소속 함수를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 값이랑 이 값이 모든 거에 대해서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으면 결국에 이런 것처럼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집합론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이 쌍이랑 다 같으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넣어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똑같이 대응을 시킬 수 있고 सब셋 엑시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떤 A가 셋으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얘도 셋으로 존재한다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조건 같은 거여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어쨌든 A에 있는 X를 갖고 와서 그걸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S가 존재한다. 그냥 그런 엑시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원소가 올덜드 페어 형태로 있었잖아요. 이 X 대신에 이걸 넣어서 그냥 생각을 하면 충족이 돼서 잘 대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어링 엑시엄을 설명을 하자면 일단 집합론에서는 그 원소랑 집합을 굳이 막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U, B가 원소로도 있지만 어쨌든 얘네는 집합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U, V가 만약에 셋이면 이것도 셋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둘만을 가지는 게 존재한다. 이게 페어링 엑시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존재하는 것만 보이면 얘네끼리 합해서 만들면 돼가지고 셋인 게 딱 보여질 수 있는데 얘는 아까 이거랑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U랑 U로 페어링 엑시엄을 하면 이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얘랑 같아서 이게 존재하고 또 얘로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 둘을 해서 이게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잘 대응이 된다. 유니온 엑시엄 같은 경우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A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볼게요. 유니온 엑시엄은 이런 셋이 존재한다입니다. 이게 셋일 때. 그러니까 얘네랑 얘랑 얘를 유니온한 게 존재한다. 그냥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희는 소속 함수를 다뤘잖아요. 유니온은 기본 데피니션을 일단 맥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소속 정도 중에 가장 큰 애들을 데리고 오면 그걸 유니온이라 할 수 있고 걔가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프리멈을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맥스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비슷한 맥락에서 대응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엑시엄을 그냥 소개하고 대응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는데 사실 버지셋 기본 아이디어만 들으면 왠지 이 기호랑 이 기호를 못 쓸 것만 느껴져요.
왜냐하면 뭔가 얘는 완전히 속한다는 느낌이어서 이게 0.1만큼 속한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것도 왠지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쉬운데 이런 식으로 원래 기존에 우리가 쓰던 모든 논리 구조 뭐 이런 기호들을 다 잘 쓸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결국에 이 퍼지셋이 왜 그냥 엑시엄으로 잘 존재할 수 있는지를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일단 얘는 올덜드 페어의 집합이에요. 이런 형태들의 집합인데 x가 셋이라고 돼 있고 인터벌은 셋이어서 이게 셋이고 이게 셋이라고 한다면 카르테시안 잠깐만 써보면 카르테시안은 이렇게 써지는데요. 그냥 A에서 하나 뽑고 B에서 하나 뽑아서 이런 애들 모은 걸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라 말하고 얘네가 셋이면 이것도 셋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X랑 0부터 1까지 인터벌을 카르테시안 한 것도 셋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제 모든 애들을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얘는 그 중에 일부, 그러니까 서브셋인 거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서브셋 엑시엄에 의해서 얘도 셋으로 잘 정의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집합론에서도 집합으로 잘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퍼지셋이. 집합론에 더 익숙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산수학을 좀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이게 함수로서의 집합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집합으로서 정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냥 유니버스 X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자면 유니버스 X가 아까 막 그 데피니션을 보면은 일단 X를 가정하고 걔네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말하거든요. 이것들을 설정을 해서 그래서 X가 어떤 조건인지를 그냥 잠깐만 말하고 넘어가면 X는 일단 무조건 그 집합론에서 말하는 그 집합이어야 해요. 그냥 거기에 성립하는 집합이고 근데 유니버설이라고 하면 뭔가 모든 게 다 들어갈 것 같은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내가 다루고자 하는 대상으로 직접 하는 사람이 만들면 돼요. 예를 들어서 템퍼레처를 다룬다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되겠죠. 아니면 뭐 1도에서 100도까지만 다룬다 하면은 1, 100 인터벌로 주면 될 거고 뭐 나중에 이미지 다루는 그 응용 쪽에서 이미지 어떻게 다루는지도 대충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걸 만약에 다룬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카르테시안을 넣어서 유니버스를 만들면 될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그냥 그 처음에 설정하는 사람이 셋으로서 잘 정의를 하면 그 아래 퍼지 셋들이 잘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퍼지셋이 셋으로서 잘 있을 수 있다. 전혀 색다른 게 아니고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퍼지셋 개념을 소개했으니까 그래서 애매모호한 걸 다루는 게 사실 수학에서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새롭게 다루는 게 왜 쓸모가 있는지 그 응용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가장 주변에서 보기 쉽고 쉬운 예시를 하나 좀 구체적으로 가져왔고 그 다음에는 좀 다른 예시들 그냥 짧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퍼지 컨트롤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이거는 퍼지 제어라고 하는 거고 뭐 이게 일반적인 과정인데 바로 예시를 보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볼 예시는 에어 컨디셔닝 예시인데 그 에어컨 중에 그 직접 온도를 사람이 조절해도 되지만 온도를 감지해서 알아서 그 쿨링을 어느 정도로 할지 바람 세기를 어느 정도로 할지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정하는 에어컨들이 있어요. 그런 에어컨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면은 그게 퍼지 컨트롤의 알고리즘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예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온도를 측정해야겠죠? 만약에 27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미 사전에 퍼지셋의 멤버십 펑션들이 주어져 있을 거예요. 저는 쿨, 웜, 핫으로 임의로 정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처음에 설정한 사람 마음이고 사실 이거 설정하는 방법도 그 이론책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기준을 뭐로 두면 이런 함수를 설정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이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줬다고 가정하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7도에 그 소속도를 0.17, 0.75, 0.25인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 목적은
쿨링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출력할 거냐가 최종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값을 하나만 출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값은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건 쿨링 정도를 하나 출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거를 하나로 합칠 거예요. 다음으로 할 거는 퍼지 룰을 활성화하는 건데요. 퍼지 룰은 그 아래에 써 있는 이 세 가지 예시들이 퍼지 룰인데 사실 그 명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막 참거짓이나 뭐 이렇게 딱 떨어지는 명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퍼지 룰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있어서 얘의 활성화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룰이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퍼지 룰을 각각 바로 그냥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봤던 그 소속도 있잖아요. 여기 소속도가 있거든요. 이만큼 액티베이션을 한다, 활성화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면 이 퍼지 룰에 대한 것도 사전에 멤버십 펑션이 따로 존재를 해요. 쿨링 스트렝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면 뭐 이게 값이 어느 정도면 어느 만큼 쿨링한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만약에 있다고 친다면 로우 쿨링이 지금 예를 들면 0.17이죠. 액티베이션이. 그러면 얘가 더 높이도 있지만 0.17에서 끊는 거예요. 맥스가 0.17이 되게. 얘도 똑같이 0.7에서 끊고 얘도 0.2에서 끊고 이런 식으로 이 액티베이션 레벨을 보고 얘가 관여할 정도를 측정 딱 제한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방법의 일종이고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일단 이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과정을 클리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걸 합쳐줄 거예요. 합쳐주는 건 그냥 합쳐주면 돼요. 얘네들을 그냥 맥스만 따와서 이렇게 합쳐줄 수 있겠죠? 이 과정을 어그리게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퍼지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최종 값을 도출해내는 그 과정인데 이것도 방법이 되게 많아서 간단한 방법만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냥 이거의 중심을 찾으면 돼요. 무게 중심. 예를 들면 얘는 지금 얘가 좀 낮고 얘가 좀 높고 대칭적으로 생겼으니까 5를 기준으로 좀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게중심, 이거는 미적분에서도 다루니까 어쨌든 이런 무게중심을 찾아서 걔를 쿨링 스트렝스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5점이라고 하는 건 지금 기준을 0부터 10까지 잡았기 때문에 5점이라고 나온 거고요. 그럼 이제 에어컨이 이 정도에 맞춰서 더 시원하게 하냐, 뭐 덜 시원하게 하냐 이런 거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퍼지 컨트롤이 이루어지고요. 이게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예시여서 갖고 와봤고, 에어컨이 아니더라도 그 인공지능 세탁기라고 부르는 것들이 보통 세탁물의 무게? 이런 거를 고려해서 물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걔네도 다 퍼지 컨트롤에 의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퍼지 이런 개념들은 뭔가 스무스한 액션을 요구할 때 많이 쓰여요. 저도 막 꼼꼼히 다 찾아보진 못했지만 뭔가 뭐 키거나 끄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로보틱스처럼 뭔가 스무스한 모션이 요구될 때 그럴 때 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미지 프로세싱만 그냥 어떤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있는지만 한번 소개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미지는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픽셀 그 이미지 찍으면 그것도 어쨌든 현실의 모습을 찍은 거기 때문에 경계가 되게 흐릿하거나 또 노이즈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다룰 때 퍼지 개념이 되게 잘 쓰인다고 들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일단 첫 번째로는 이미지 분할을 할 때 그 나누는 기준을 찾는 거에 대한 알고리즘이 퍼지 시민스라고 해서 FCM 클러스터링이 있다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덩어리랑 덩어리로 쪼개는 거니까 이게 어디 덩어리에 들어가야 자연스러울지 뭐 이런 거를 하는 그런 뭐 기능인데 할 때 이 픽셀 하나가 얘에 속한다가 아니라 얘가 여기에는 어느 정도 속하고 얘는 어느 정도 속하고 이런 식으로 다루면 좀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 분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퍼지 집합 개념이 좀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이다시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화질을 개선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미지의 밝기가 좀 애매하다 하면은 자동으로 밝기를 좀 어느 정도 키우거나 뭐 여러 이미지의 상황을 고려해서 좀 좋은 이미지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고요. 이거를 할 때도 얘는 퍼지 룰 베이스라고 써 있는 것처럼 아까 막 if 쿨링 하면 모시기 하고 이게 활성화 그거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면 뭐 그걸 합쳐가지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런 과정이 여기에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같은 경우도 그 조건이 딱 명시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건 진짜 그냥 예시예요. 밝기가 어두우면 밝기를 높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막 딱 숫자로 정해져 있지가 않고 그냥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룰을 이런 식으로 두고 얘 액티베이션을 아까 한 것처럼 적용을 해서 이미지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도 있다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퍼지셋이라는 개념이랑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셋으로도 잘 녹아 들어간다. 이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수학과 분들은 특히 수학 하시는 거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되게 새로우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퍼지셋이 존재했을 때 좀 진짜 좋은 것은 뭔가 애매모호한 것들을 수량화하는 것 자체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덥다, 춥다를 했을 때 걔네가 애매모호하다고 안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더운지 어느 정도로 추운지를 생각을 해서 숫자로 그걸 만들면 숫자로서 다루는 것은 수학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효용 가치가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처음에 이 이론을 제안하신 자대 교수님이 원래 되게 다른 분야에서 이미 권위자이신 상태였대요. 권위자이신 상태에서 이거를 제안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되게 수학적이지 않은 접근이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응용해서도 좀 많이 쓰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현실 세계랑 좀 연관되어 있는 수학으로서의 가치가 꽤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끝이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